네,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한 차량이 진입하더니 차단기를 치고 그대로 돌진하는데요. 결국 차단기는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운전자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 그게 안 열렸는데 이걸 하면서 박수 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운전자는 차단기가 고장나서 차가 망가졌다며 차단기 파손 비용을 물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대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소장이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차단기 파손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이 차단기 파손 문제로 아파트 입대위 그리고 입주민 간의 소송전이 지금 무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누구 얘기가 맞다 이렇게 그렇게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 전해드린 내용 들으시면서 잘 판단을 해보시죠. 자, 지난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지난해 5월, 그러니까 1년이 된 일입니다. 일단 입주민, 그러니까 차에 있었던 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서 진입을 했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오다가 갑자기 멈췄다라는 거, 다시 내려왔다는 거 올라갔다가 그래서 부딪혀서 차량 유리가 파손이 됐다라고 입주민은 차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입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 이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단기가 차량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반응할 수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저게 약간 후문 쪽이 경사져있기 때문에 그냥 속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흐른 게 아니라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것이라고 또 이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네, 영상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파트 후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는데 차단기를 스쳐서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뒤따라 차량 한 대가 더 들어오는데요. 이 해당 차량은 차단기 앞에서 멈춰서고 차단기가 올라간 후에 통과를 합니다. 뒤따라서 서행하던 또 다른 차량도 차단기가 올라간 이후에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차단기 훼손 사건이 있고 나서 저 해당 입주민, 저 차주는 그 관리실로 찾아갔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차단기가 뭐길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관리실 직원과 해당 입주민의 그 상황,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당연히 그럼 올라가시는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 저도 매번 써봤습니다. 못 잡았다고요? 예. 뒤에 차에 들리는 차에서 못 잡았다고요? 뒤에 차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야지, 차단기 앞에서는. 와, 완전 나가시냐. 오른쪽이고. 또 서야지, 열리고 확인을 하고 가야지. 확인을 합니다. 예, 다 그 앞에까지는 거의 속도 다 줄였어요. 자, 박 교수님, 일단 차단기가 네. 아무튼 그냥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차단기에 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멈춥니다. 그럼 이제 제 번호로 인식을 하고 차가 이제 차단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차단기 앞에선 당연히 멈춰야 되지 않느냐는 직원의 말은 저는 이제 옳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이제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단기가 보통 때는 빨리 인식을 해서 굳이 멈추지 않아도 그냥 탁탁 올라갔는데 이날따라 차단기가 올라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갔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우려고 간 거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너무 좀 불쾌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좀 다소 감정적이 돼서 싸움이 됐고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 또 남자랑 1대1로 싸우는 게 좀 무서움도 있었고 갑질은 아니었다. 그냥 싸움이 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분의 주장에 따르면요. 실제 그
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관리실, 뭐 관제센터인가요? 어디 가서 그 영상을 좀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관제센터의 책임자가 그 영상을 보더니 차단기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왜 인식을 못하지? 하는 식으로 뭐 혼잣말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주장도 하더라고요. 오 교수님, 일단 이 아파트 입대위에서는 이 입주민에게 아니 당신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차단기가 조금 손상이 갔으니까 이거 배상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통보를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제 그 소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입주자 대책위원회 연락도 아예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소 직원 같은 경우 지난해 여름에 국민신문고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분의 그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입주민의 그분의 그 직장으로 이제 이관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직장에 가서 관련 사안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직장이 감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중재하겠다라고 해서 몇 번 이제 연락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쪽 감사팀이 이 직원에게 이제 그 면담을 해보니까 차단기 오류다. 나는 책임 5대5.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직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것도 전혀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입대위 측하고 이쪽하고는 이제 팽팽히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입주민들 돈으로 저 차단기를 뭔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례가 남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전부 다 그 투표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갖다가 했더니 그 결과가 입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이거는 소송해라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 올해 1월에 이 차단기 수리 비용이 98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물어내라라고 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입주민분은 제가 방송 직전에 계속 뭐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거진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셨는데 계속 뭐 우시면서 저쪽은 다수고 나는 혼자다. 너무 억울하고 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요. 지금 입주민께서는 일단은 이 입대위에서 찬성 반세를 하는 투표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또 입주자 카페에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듯이 조리돌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직원에게 알려줘서 이 직원이 신고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입대위에서는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해당 주민이 기한 내에 이제 투표를 해야 하니까 투표 장려하는 안내 방송이었을 뿐이고 또 도리어 입주민이 본인 입장만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옹호 여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입주민분은 그 직장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뭐 하여튼 징계를 받으셨고 그 항의를 받았던 그 관리실 직원분도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 교수님, 이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입주민분이 결국 반소를 제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참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차단기 수리비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92만 가량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입주민은 반대로 그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잘못이었는데 내 차 유리가 파손됐으니까 내 차 유리비 한 43만 원 가량하고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해라라고 해서 총 300만 원을 거꾸로 서로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누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가끔 이런 어딘가에서 풀지 못한 감정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서 소송을 이런 경우에 소송이 나도 잘 안 풀려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그 판결에 대한 승복들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좀 풀어나가고 그리고 최소한 소송이 나오면 어느 쪽이든지 좀 받아들일 정도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너무 오래 가요,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대법원까지 하고 그럽니다. 변호사도 힘들어요, 사실 이럴 때는. 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